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리파 코인입니다. 저번 영상에 제가 좀 공포에 매수하라라는 어떤 메시지를 남긴 영상을 남겼고요. 거기서 이제 악플도 많이 달리고, 사실 그런 내용은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제가 오피셜 트럼프를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피셜 트럼프를 매수에 해당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말씀드렸던 이유가 워낙 싼 구간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는 사지 않겠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모두 정답이라는 것도 아니고요. 제 뷰를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뷰를 보시고 나도 저 뷰에 동의를 하는데 혹은 한번 저러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함으로써 지금 나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어떻게 내 투자를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고요. 또 많이 여쭤보시는 게 그거예요. 이번 상승장 때 비트코인을 일부 팔아야 되나요? 이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요 내용이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고 해요. 생각을 합니다. 저 비트코인을 모으는 거에서. 3단계는요, 비트코인의 수량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이클이 있고, 하워드 막스의 그 투자에 대한 생각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모든 자산에는 사이클이 있음을 이해를 해라. 그리고 이번에는 달라라는 믿음이 되게 위험한 그 용어다. 이 두 가지로 비춰봤을 때 이번에도 비트코인은 사이클이 있을 거고요.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쉽게 말하면 폭락을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폭이 당연히 기관이 들어갔기 때문에 적어질 거고. 그러면 그 폭락을 이용해서 내가 일부를 매도하고 일부를 매수하는 전략을 혹은 전부 매도하고 전부 매수하는 전략을 취하면 되지 않느냐. 좋아요. 좋은 방법이고 저도 이 방법을 일부 모든 수량에서 아니고 일부 수량을 이 방법을 고려를 하고 공부를 하고 실제로 이 전략을 채택을 할 만큼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는 좀 화려한 기교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매수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트레이딩인데 이건 제일 꼭대기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 꼭대기 단계라고 해서 이 꼭대기 단계를 잘해야 투자를 잘하는 건 아니고 그 아래 단계, 그러니까 이렇게 기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래에 주춧돌을 세우고 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이런 것들, 뭐 심리, 본질 이런 것들을 기반을 탄탄히 다져야 위에 것들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더 중요한 것들, 트레이딩도 좋아요. 물론 좋은 전략이지만 우리가 그 전에 점검을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1단계 많이 말씀드렸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탐욕입니다. 욕심이 과하면은 돈을 한순간에 잃게 되어 있어요. 그걸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줬던 사례가 그저께 새벽이죠. 어저께 새벽 한 새벽 4시쯤에 200억 달러 가량의 코인이 청산이 되었다. 그 레버리지를 썼으면은 청산을 당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XRP가 30%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은 롱 레버리지만 써도 청산을 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량한 알트코인도 뭐 3배, 4배로도 청산을 당할 수 있는 순간이 있구나. 근데 왜 3배를 썼겠어요? 욕심 때문에 썼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영상의 타겟 자체가 직장인이고 코인 투자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없는 그런 일반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생각했을 때 상위 10%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90%는 트레이딩을 하면 돈을 잃는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저 10% 안에 들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은 확률이 더 큰 데가 낫지 않나? 그러니까 직장인이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장기간의 시간 동안 복리로 인베스터가 돼가지고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90% 그냥 투자를 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 원칙이고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이 원칙을 따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이 사실 꼴리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 제 생각을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저는 고 레버리지 저는 사실 선물을 안 하는데, 왜냐면 제가 깜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단기간에 고수익을 받는 그러한 영상에 유튜브나 이런 게 되게 많죠. 거기에 혹해서 나도 저걸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생각 때문에 소액으로 한번 경험해 보셔도 좋지만 많은 돈을 넣게 되면 돈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가지고 하지 마셔라. 그다음에 잡코인의 기준은 저는 한 4개 정도? 외엔 다 잡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트, 이더, 솔라나, XRP 외에는 다 잡코인이다라고 생각을 일단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피셜 트럼프를 제가 언급을 하게 됐지만 저는 안 산다고 했잖아요. 제 기준에서는 오피셜 트럼프도 잡코인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뭐 7,000원은
10%로 떨어져도 안 사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알트코인으로 단기간에 좀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7,000원, 6,000원 이렇게 떨어지면 오피셜 트럼프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맞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내 원칙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간과하는 게 있는데 3단계인 트레이딩보다 더 윗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윗길이라고 하면은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리스크가 적게끔 비트코인 수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돈을 벌어서 비트코인을 사는 거예요. 투자는 돈을 버는 행위, 그러니까 돈을 내가 갖고 있는 시드를 늘리는 행위지 그 시드 자체를 이렇게 버는 행위는 아니잖아요. 근데 2단계는 돈을 직접 버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는 뭐냐면 근로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받아서 노동을 해서 일을 해서 받은 돈을 비트코인으로 치환을 한다. 그게 이제 DCA인 홀드죠. 내가 월급을 받으면 내가 월급이 한 300만 원이면 그 중에 100만 원을 그냥 꾸준히 비트코인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월급을 더 늘리려고 하는 행위들, 예를 들면은 내가 그 회사에서 내 가치를 자기 개발을 해가지고 근로소득을 올린다라든지 성과급을 더 많이 주는 회사로 이직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부업, 예를 들면 내가 강의나 내 브랜드를 만들고 나를 그 브랜딩 해가지고 뭐 전자책이나 강의를 파는 거죠. 우리는 어쨌든 간 돈을 벌려면 무언가를 팔게 되어 있어요. 근로소득이라는 거는 나의 시간을 파는 거잖아요. 결국 내 시간을 파는 거거든요, 회사한테.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요. 어떤 강의, 컨설팅을 만들어서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런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로 비트코인을 산다가 더 윗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근본적인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계속 수량을 늘려간다. 이 두 개만 잘해도, 이 두 개만 해도 가난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단계랑 2단계만 해도. 저 고점에서 내가 비트코인을 판 다음에 저점에서 사면 되지 않느냐. 이거는 이 두 개가 충족된 다음에 생각해봐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근본적이고 더 기본적이고 더 중요한 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비트코인만 계속 모으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이에요. 왜냐면은 내 자산이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변동성은 곧 리스크를 주잖아요. 그래서 어제처럼 비트코인이 한 12% 떨어졌다고 해요. 근데 이게 아니라 그냥 지금 만약에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뭐 하루에 뭐 30%, 40%가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단기간에 그 리스크를 내가 버틸 수 있느냐, 이거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비트코인만 모은다? 약간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부인 똘똘한 제 아파트와 비트코인을 이렇게 아령 전략처럼 추구하는 것처럼 내 모든 자산을 몰빵하는 거는 약간 위험하고 상관계수가 조금 떨어지는 그러한 자산들로 뭐 현금 일부, 뭐 아파트, 비트코인 아니면 뭐 미국 주식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이것들을 내가 월급을 벌면은 그 월급의 일부를 그 자산을 모으는데 우량 자산을 꾸준히 사모은다라는 개념, 이게 트레이딩보다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트레이딩입니다. 저는 트레이딩에 아직 소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를 뭐 비난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자기 경험을 공유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물론 26년 한 초에 비트코인이 뭐 2억 3천, 4천, 2억 4천 뭐 이렇게 가면은 일부 물량을 매도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개인 지갑에 있는 거를 거래소로 옮겨서 일부 물량을 매도하고 그 다음에 27년 정도 가면은 정말 비트코인에 대한 회의론이 돌 때, 그 다음에 또 뭐 양자 컴퓨터니, 그 다음에 정말로 비트코인이 해킹당할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인 기술이 발견했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막 폭락을 할 거잖아요. 그때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수량을 조금 더 늘릴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일부 물량을 그 이더리움 가격을 비트코인 가격 대비로 본 차트를 보고 약간의 사이클이 있을 거예요. 왜 모든 자산은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더리움 가격이 비트코인 가격 대비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의 일부를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취한을 했다가 고점인 그 사이클이 오면은 다시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이렇게 하면은 비트코인의 수량을 좀 늘릴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더뿐만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솔라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XRP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코인이 될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은 트레저리 기업은 mNAV라는 그 가치가 있죠. mNAV도 어떻게 돼요?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mNAV가 너무 떨어진다. 예를 들면 1 미만이야. 스트래터지의 mNAV가 1 미만인 그런 구간이 오면은, 지금은 아니겠죠? MSTR을 그때 사고,
엠나브가 너무 높다 이러면은 다시 MSTR을 좀 매도를 해가지고 비트코인 수량을 조금씩 늘려가는 이런 기교는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기교는 맨 마지막에. 근데 유튜브나 이런 건 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근데 정작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실제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탐욕을 경계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돈을 버는데 일단 집중을 해서 내 근로소득을 올리고 내 가치, 내 몸값을 올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뭐 돈을 더 벌려면은 요즘은 사실 뭐 그 근로소득을 늘리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부업으로 내가 어떤 전자책을 만들거나 강의를 만들거나 내가 상대방에게 상대적 우위를 갖고 있는 그러한 분야를 찾아서 그런 대중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진짜로 가치를 제공하고 도움을 주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게 더 본질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